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11월 첫째 주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미국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될기야 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 주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 어떤 일정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는 제목을 먼저 보시면 물러날 곳이 없다, 더 빠지기 힘들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2540포인트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위치가 이 부근에서 파킹을 했다는 것은 마지노선에 있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면 2500 혹은 2400을 이탈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을 한다면 2600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핀비즈닷컴의 맵을 보면 지수 마지노선의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빅테크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다음 주에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제목을 먼저 봐야 되는데, 걔는 모르는 사람이라예 라는 부분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74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했고 715포인트 정도를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주가가 위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곧 2차 전지의 주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닥은 가는 모르는 사람이라예 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일정부터 보면서 다음 주 일정을 하나씩 살펴보고 왜 2차전지가 좋은지, 또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4일 첫 번째 일정으로는 바이오 유럽 2024 일정과 더해서 미국의 비만학회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일정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유한양행, 한미약품, 알테오젠, 셀트리온,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과거 데이터상에 11월은 바이오 상승의 달이었다는 점을 볼 때 바이오 기업들의 단기적인 차트는 모두 깨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돌릴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외교부와 EU 외교수장이 전략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주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전략 회의이기 때문에 진짜 가지가지 연병을 하는 우리 정은이 형의 북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K AI 서밋 2024 일정이 있는데, 관련주로 세이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SP 소프트, 솔트룩스, 엠로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미국 빅테크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인지를 하면서 일정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는 AI 반도체는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일정으로는 KRX 자본시장 컨퍼런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선물 상장을 합니다. 관련주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와 현대차, 기아,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정도까지 볼 애들은 많은데요.
이 지수 선물 상장 그리고 자본시장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밸류업 ETF 지수에 상장될 종목들인가? 왜 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라는 점을 보면 정말 자기들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은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 SK오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일정은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번 주에 이슈가 될 만한 일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첫째 주의 메인 일정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라 관련주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트럼프 관련주로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인, 우리기술투자, 에너지, 현대일렉트릭, 재건, SY스틸텍, 원전과 SMR 관련주로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를 보시고요. 해리스 관련주로 2차전지, 에코프로머티, 태양광, 한화솔루션, 풍력, CS윈드, 낙태, 현대약품, 대마, 우리바이오 정도를 보시면서 미국 대선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합니다. 관련주로 이마트, BGF 리테일, 오뚜기, 우양, 농심, 삼양식품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하지만 백종원 원툴 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체력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런 신규 상장주로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확실해진다면 대통령 관련 테마주들로 돈이 몰리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인협회 ESG 규제 강화 대응 세미나가 있는데요. 관련주로 한화, LG, SK,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금투세 폐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정치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주요 기업으로는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비만 치료제 관련 대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데브시스터즈 정도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미국의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 다음으로 미국의 10월 서비스업 및 합성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7일 목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먼저 POC 2024 국제 해킹 보안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최대 후원사로 참여를 합니다. 관련주로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엑스게이트, KCS, 알랩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 조직을 개설한 현대차 그룹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OMC 회의 및 결과 발표가 있는데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시장은 미리 반영을 할 거고요.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미국의 연준 방향성을 예상을 하는 거지 어떤 전문가가 맞췄다라고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기보다 월스트리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맞췄다에 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으로 국회 예산안 상정일이 있고요. 대구 베이비 키즈 페어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은 미국의 퀄컴이 새벽 5시 45분에, 그리고 한국 기업인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크래프톤,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코오롱인더, KTNG, 롯데쇼핑, K카, 콘텐트리 중앙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일정으로 가보면 첫 번째는 애플의 M4 칩 탑재가 된 아이맥이 판매를 시작합니다. 관련주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전기, 현우산업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AI 인텔리전스 이후에 출시하는 제품으로 애플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가가 미리 위험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애플의 주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Z 폴드 SE가 배송일이 시작이 됩니다. AI 탑재 휴대폰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삼성전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스페타시스, YC, 삼성전기, 리노공업 정도를 볼 것 같은데요. AI 탑재 Z 폴드를 90만원대에 출시하는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에서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인지, 하지만 삼성전자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위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서 방향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A2024 AI 제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요. 관련주로 유일로보틱스, T로보틱스, 아진엑스텍, 티라 유텍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제조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이유로는 로봇에 의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효율성 증가가 확률이 높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이 부분을 보면서 팔로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인데요. 네이버와 CJ 대한통운, 서울반도체, 휴온스 정도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주요 일정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섹터로는 바이오와 비만, 2차 전지 섹터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일 월요일부터 가보면 바이오 유럽 행사와 미국의 비만 학회로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외교수장과 EU의 외교수장에 대한 전략 대화로 방산 관련주를 보시면 좋겠고요. 5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와 해리스 관련주를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6일 수요일에는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합니다. 백종원 관련주로 이마트, BGF 리테일, 농심, 삼양식품 정도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7일 목요일에는 POC 2024 국제해킹 보안 컨퍼런스로 현대차 그룹 관련주와 양자암호 관련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및 발표가 있고요. 8일 금요일에는 애플의 M4 칩이 탑재된 아이맥이 판매 시작되기 때문에 애플의 밸류체인, 애플 AI 관련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갤럭시 Z 폴드 SE 온디바이스 AI 폰이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관련주로 삼성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CA2024 관련주로 AI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ETF 관련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로 갈래 밑으로 기어 내려갈래 라는 제목을 써봤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이 위로 다시 올라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것에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명은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고요. 미국 증시도 반등을 했고 일정도 불확실성도 끝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슈와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ETF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를 먼저 보시면서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